보십시오. 제 혹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 이 자게이 분도 오시고 또 어저께도 들으셨던 A형 이자나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솔직히 이제 정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첫 방송이라고 하면 첫 방송이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를 좀 한다고 했어요. 근데 뭐 책들도 좀 자료들도 좀 많이 갖고 오고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어건 카탈로그도 뭐 여러 종류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쌓아놓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는데 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재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그리고 큐티를 좀 짜왔고요. 그런데 이게 부질없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를 현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뭐 이렇게 프레임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오늘 뭐 좀 궁금하신 부분들, 에어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기탄 없이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에어건, 삐빗한 에어건이 어떻게 처음에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대1 스케일의 핸드건들은 뭐 옛날부터 70년대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1대1 스케일의 삐빗한 에어건이라고 한다면은 1986년도에 아카데미 과학에서 출시한 콜트 커맨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고 좀 요즘에 이렇게 9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콜트 커맨더라는 그때 당시 4,000원 하던 삐비탄 나가는 최초의 국내에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삐비탄 에어건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콜트 커맨더에다 견착식을 달 수 있는 견착식형 콜트 커맨더도 나왔었고요. 그게 4,500원이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종류들이 나왔습니다. 오토 매그넘도 나왔고, 다른 강남 모형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KG9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에어건들이 나와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래서 파워 브레이크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막 좀 극악 파워도 즐기기도 했고, 또 극초기에는 그 우리나라의 칼라 파트라는 게 이렇게 적용된 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88년, 89년도였을 겁니다. 89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다른 제2의 기념비적인 에어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왔던 M16A1이라는 라이플형, 긴 라이플형 그 에어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콜트 같은 경우는 핸드건이라 이게 작으니까 애들이 갖고 놀고 뭐 청소년들이 갖고 놀고 하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났는데 이거 아카데미 M16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첫 2, 3주 동안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는 다 큰 청년들이 메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때 주력 병기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M16을 쓰면서 막 K2가 출시되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K2 쓰고 아직은 대다수는 M16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 주력 제2선에서 주력 병기는 M16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M16을 써봤고요. 그래서 M16을 쓰니까 이게 너무 리얼한 M16, 검정색의 M16을 뭐 이게 군인인지 무장공대인지도 모를 아이들이 혹은 청년들이 막 메고 뭐 이렇게 막 갖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한때. 그래가지고는 막 그 실총 오인 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경찰청에서 아카데미 과학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카데미 과학이 그 칼라 파트를 적용하게 되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개머리판과 앞에 프론트 스톡이랑 뒤에 개머리판이 갈색으로 출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적용돼서 흰색이라든지 갈색이라든지 빨간색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생산 라인업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컬러 파츠가 적용된 거는 최초로 M16A1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생산되는 핸드건들은 다 그립이라든지 슬라이드나 총열이 칼라 파츠가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에어건을 현재 분단 국가에서 실총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어건을 즐기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양보해 줘야 되는 거는 바로 컬러 파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게이머 분들도 요즘엔 거의 99%가 다 컬러 파츠를 하고 게임을 뛰시죠.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컬러 파츠 다 달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전에 그 작년인가요? 파주에서 그 대란 났을 때. 삼성 부장 같아요. 삼성 부장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좀 꼰대같이 생겼나 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에서 에어건 삐빗한 건을 생산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막 아이들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요.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뭐 애들끼리 막 삐비탄 갖고 놀다가 눈에 맞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초창기에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워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파워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현용 기종이 0.2줄이죠.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파워 브레이크를 꼭 장착하게끔 해서 사실상 맞아도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 5m 밖에서 보면은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파워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파워 브레이크는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 에어건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파워 브레이크는 속된 표현으로 오토바이가 그 에어건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게 갖고 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우리 집집마다 서너 개는 있는 과도나 시칼이 훨씬 더 위험하죠. 자, 우리 파워브레이크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오토바이를 국내에 만들거나 수입하는데 야 이거 바퀴가 두 개니까 자빠지기 쉬우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너 이거는 무조건 자빠져도 크게 안 다치는 시속 20km로만 달려. 이런 논리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오토바이는 진짜 보통 일반적인 125cc 오토바이가 시속 한 100km, 120km까지 내면서 교통 흐름에 크게 문제없이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이나 정치권에서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사고 나면 대형 사고야 이거는. 그러니까 시속 20km로만 줄여. 해가지고는 성능적으로 시속 20km의 리미터를 딱 따라서 20km 되면은 속도가 더 안 나오게끔 그렇게 만든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이거는 정도가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에어건들 파워 노말 파워 약 1줄 전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정을 충분히 이거는 왕구다라고 유희용 총기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법이 거꾸로 돼버린 거죠. 뭐 대만이나 홍콩 같은 데는 파워 규제가 없거나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파워밴드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5줄인가 어느 나라는 25줄까지 허용하는 에어건. 그래가지고 지금 파워 브레이크가 우리나라에서는 0.2줄 칼라 파츠 적용. 이게 모의총포 기준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아시다시피 또 에어건에 대해서 KC 인증이라는 게 이제 오늘 저 DC 인사이드 총기 갤러리에서 그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 직구, 개인이 해외, 죄송합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하는데, 정식으로 총포협회에다가 모의 총포가 아님을 검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는 검사 증명서를 받고, 그리고 들여왔는데, 관세 내고, 부가세 내고, 완성품이니까 이제 관세가 8% 정도, 부가세가 10%가 붙거든요. 그래서 들여왔어요. 세금 다 내고 들여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온전하게 자기 거가 돼가지고, 칼라 파츠와 파워 규정만 준수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쓰다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변심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처분을 하고 싶어요. 처분을 하고 싶어가지고 건술이라든지 중고나라에 올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99.9%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99.9%는 사실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KC 인증을 안 받아도.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글을 올렸다시피 에어건 총판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수 올리기 좋아하는 일부 공직자, 어느 기관이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사법기관의 공직자들이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야, 네가 비록 모의총포 이거 아님을 검사서도 받고 어? 세금 다 내고 들여왔으면 네가 혼자 갖고 놀 것이지 왜 이거를 팔어? 너가 이걸 팔면은 KC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과 마찬가지야 해가지고 단속을 당하게 됩니다. 단속을 당하게 돼가지고 에어건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만한 에어건이 없어요. 에어건을 좀 갖고 올까 했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좀 무지막지한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이 배경을 조금 더 좀 넓게 보여드릴 수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제가 에어건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단속을 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명심을 하고 거래에 임하자, 거래를 하자라는 거죠. 사실 에어건뿐만이 아닙니다. KC 미인증을 받았던 모든 직구 공산품들은 중고로 되팔 때 문제 삼으면은 그거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정부가 분명히 처음에 개인이 한계에 한해서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하나에 대해서만 KC 인증을 생략을 시켜준 거예요. 간소화도 아니고 생략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요즘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사용하는 거 한 대 정도, TV도 마찬가지고요. 한 대까지는 개인이 그냥 들여와요. 개인이 들여가지고 그냥 써도 되는데 이거를 되파는 경우라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WE에서 나왔던 그 마카로프라는 굉장히 잘 나온 핸드건이더라고요. 이게 잘 나온 핸드건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KC 인증이라고 돼 있죠. KC 인증 그리고 그 KC 인증 제도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수입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수입처 아유 고맙습니다. KC 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네이버에서 끌고 와 주셨네요. 이거 같은 경우 KC 인증 받은 거 이렇게 증명이 돼 있고요. 박스를 열게 되면은 제품 박스에 또다시 이렇게 KC 인증 이 표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방송 초보라 잘 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표찰이 보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KC 인증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개인이 직구는 한 대도 돼요. 가능해요. 칼라 파츠를 적용시키고 파워 규제만 한다면은 총포협회에서 모의 총포가 아님을 인정받으면은 한자로는 들여올 수 있어요. 그걸 개인이 소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중고장터에 대파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KC 자체가 공산품 안전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를 시중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들여올 수는 있는데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C 인증이 돼 있는 것들이 정식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서 판매가 되는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제품이다라는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 구매를 하면 KC 인증은 안 붙게 되겠죠. 안 붙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되팔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되팔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어건까지는 아직 지금은 아름아름 이렇게 몰래 중고나라에서 좀 전문적으로 대팔던 그,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에어건 분야에서는 이게 아직 단속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RC 시장, RC 비행기 제가 날린다고 했죠. KC 인증은 이게 공산품 안전 관리 규정 해가지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됐나?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 옛날 KS 마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공산품 안전 관리 규정 해가지고 안전 인증 번호를 따게 된 게 이거는 KC로 통합이 된 거는 오래 안 됐어요. 10몇 년 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KC 인증이 없고 해외 직구를 한 제품이다. 이건 알아서 처분을 하세요. 제주 것 문제가 안 되게끔. 아까 지금 누가 이렇게 저 눈팅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아름아름 아는 분들께 그거는 그냥 직접 이렇게 건네드리고 뭐 돈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그냥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선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사실 선물로 무상 양도하는 것도 그건 유통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이거 직접 해외 구매한 건데요. 해외 구매한 내역서 좀 봅시다.
인보이스라든지 뭐 기록은 남게 돼 있거든요. 외화로 이렇게 보낸 거라든지 카드 구매 내역. 근데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매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외 직구한 제품들은 여러분들 눈치껏 잘 알아서 그냥 내가 이거는 진짜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한해서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야 이거 직구를 하니까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 차이가 이거 시세 단가가 많이 나니까 이걸 좀 내가 아르바이트식으로 좀 몇 자루씩 들여와 가지고는 좀 중고나라나 건수리에 팔아야겠다, 미개부품으로. 이러면은 이거는 전문업자로 찍혀 가지고 이거는 정말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지인이 중고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좀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뭐 인신구속까지는 안 됐는데, 인신구속까지는 안 됐는데 벌금을 좀 크게 맞고 이렇게 추징금까지 당했었거든요. 해구 대행,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명의로 해외 구매 대행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의로 구매를 해가지고는 대신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거지, 직접적인 구매 당사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그걸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한다. 이거는 KC 인증, 중대한 KC 인증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명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인보이스라든지 수입 수입 주체자가 여러분들 명의로 하게 됩니다. 그거를 서류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구매 대행사가 이렇게 대행을 해주시는 것 뿐이죠. 근데 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안 말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돈만 받고 물건 준다. 이거는 나중에 크게 걸릴 수 있어요. 구입해 가신 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판매 대행은 더더욱 크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진짜 속된 말로 이거는 뭐 하나의 생활의 팁이긴 한데, 해외 구매 대행 업체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주문하고 현금으로 딱 드려. 그리고 나서 약속한 날짜에 가가지고 연락처 적지 말고 현금으로 드리고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까지 추적은 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되팔 때 걸리게 되면 그건 더더욱 더 크게 될 수 있겠죠. 제 나이는 뭐 이렇게 민스펙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약 거래라고요. 개인 소비 목적이라 그렇죠. 에어건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담배세 많이 줄어들고 이러는 상황에 비상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표 안 나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나중에 하나의 중요한 세금 수단으로 해가지고 KC 개인 인증 간소화 뭐 해가지고는 또 이걸 들여오는데 뭐 한 2, 3만 원 들여가지고 KC 인증을 개인 KC 인증 받게 하는 그런 제도도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생기는 게 오히려 우리 개인 유저들한테는 직접 좋습니다. 해외 구매로 그렇죠. RCL기 저도 힘들어서 못 날려요. 전 비행기만 날립니다. 그렇죠. 해외 구매로 그 완제품을 주문하고 그 분해해서 일부 부품만 판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부품을 판매하는 거야 뭐 정부가 문제 삼지는 않겠죠. 그렇죠. 해외 노트북 들여와도 캐시 인증 안 받고 세관에서도 사실 개인이 쓰는 거면은 이렇게 좀 관세도 좀 이렇게 예외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 구매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나중에 되파는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나라나 건수리에 보시면은 직접 해외 직구를 한 제품들 이렇게 매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매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그분도 문제가 되지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국내에서 정발된 KC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께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을까. 비행기 쉽다, 헬기가 쉽다,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렇죠. 비행기는 한 방에 아작날 수도 있고요. 헬기는 좀 호버링 조금 얕은 고도기 때문에 호버링하다 좀 깨져도 크게 견제가 안 나는데 비행기는 한 방이에요. 최소한 비행기 작살날 때는 고도가 2, 30m에서 때리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총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게 없고요. 나중에 제가 내일이나 모레 2차 방송할 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세요. 세븐스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세관이나 관세청에서도 눈여겨봐요.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기에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눈여겨보면은, 분명히 그거는 체크를 해요. 그러다가, 당장은 안 덮치고요. 나중에 그거를 차곡차곡 세이브가 돼서 수량이 세이브가 되면은, 그거를 한 큐에, 한 2, 3년 뒤에 한 큐에 덮쳐요. 그러면 그동안 들여왔던 것들, 팔은 거에 대한 부당 이득, 벌금, 세금, 어마어마한 억대를 두들겨 맞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RC보트 같은 경우 대학 연못에서 놀면은 아마 좀 혼날 거예요. 소음이 많이 커서 엔진이든 모터든. 이제는 중국어의 단속은 사람들이 하도 이게 좀 속된 말로 야가졌기 때문에 칼라파츠나 파워 규정 철저히 지키시고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크게 터치는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국세청 비행기 지금 여기 하나 매달려 있긴 한데 비행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좀 커요, 근데 비행기. 이건 원래 작은 비행기인데 여러분들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이게 좀 커 보이는데 이거는 1호급 조금 작은 비행기예요, 원래. 이거보다 3배 정도 큰 비행기가 제 작업장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도 소음 문제나 안전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안심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무인기 옛날에 파동 한번 나면서 비행기 날린 것도 요즘 눈치 많이 봐야 돼요. 비행기 저거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비행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스 신품이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전동입니다. 모터, 변속기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달면은 뭐 비행기 값 정도의 부수 기자재 비용을 또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동으로 입문할 비행기, 이거는 에어건 얘기하다가 비행기로 가면 뭐하는데, 비행기 전동으로는 EPP라고 강화 압축 스티로폼으로 된 비행기들, 고익기 비행기들로 이렇게 입문하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지스타나 아니면 블루스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디까지, 에어건은 어디까지, 그렇죠.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에어건 쭉 말씀을 드리다가, 그렇죠. 그래서 단속은 이제 필드 단속 위주로 이제 많이 김영사 팀들이 많이 덮치게 되죠. 에어건에 대해서 얘기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KC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KC 인증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직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해외 직구를 하세요. 해외 직구를 많이들 하시는데 완성품을 해외 직구해가지고 이건 비단 에어건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나 RC 조종기나 특히 RC 조종기는 커요. 전파법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중고로 되팔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를 하신 거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칼라파트와 파워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KC 인증도 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KC 인증.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WE에서 나온 마카로프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KC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데,
KC 인증 같은 경우는 약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실제 비용은 들어갑니다. 검사 비용,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샘플이, 완제품 샘플이 2개 내지는 3개가 소요가 돼요. 보내야 돼요. 물론 거기서 파손돼서 폐기하는 것도 있고 웬만해서 다시 또 돌아오긴 하는데 그거는 총판업자가 팔지를 못해요. 왜냐면 막 그거 막 1m나 2m에서 낙하 실험도 하고 뭐 패대기도 치고 발로 밟고 막 이런 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거친 거기 때문에 KC 인증에 들어가는 샘플은 이미 폐기 처분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판업체들은 총판업체 사무실 가보시면 총들 쫙 걸려 있어요. 총들 쫙 걸려있는데 걔네들이 뭐냐면은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KC 인증받고 되돌려 받은 것 중에 양호한 놈들은 거기다 걸려놔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안전검사 KC 인증 검사 받는 데 있어서 약 한 2, 30만 원의 비용과 이 완제품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2개 내지 3개의 완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카로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뭐 100 몇십 불밖에 안 하니까 두세 자루를 해도 뭐 솔직히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데, 그렇지만 막 저기 1500불짜리 바렛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KC 인증을 받으려면은 참 그런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직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경비 따져보면은 요즘에는 그 소매점에서 건샵에서 판매하는 총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라고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건샵 같은 경우도 사실 인건비 자기 마진 챙겨야 되지, 건물세 관리비 내야 되지, 뭐 여러 가지를 하려면은 재고에 따른 재고 그 관리 저기 물류비도 내야 되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기를 에어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직구와 그 국내에서 구매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그렇죠. 그거는 잘 차이와 전략을 세워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그 라텍에서 판매하는 그 저기 있죠. 그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저 메이커를 잠깐 까먹었는데 바렛이라든지 탄피 튀는 바렛이라든지 아니면 SR25 있죠,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그 레드울프 에어소프트의 그 유튜브 보시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탄피티는 특히 CO2 충전해가지고 쏘는 바렛 같은 경우라면은 거의 에어건의 거의 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리지에 압축 공기를 충전해가지고 쏘고 탄피를 제거하는 방식은 사실상 20년 전에 이미 아사히 파이어암스라는 회사에서 M40 그 스나이퍼 라이플에 적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물론 나중에는 그게 공기총 수준의 공기 압력도 견디기 때문에 다 폐기 처분을 했어요. 수거해가지고. 근데 일부 수거 안 된 제품들은 초급 레어 아이템이 돼가지고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의 골동품이 됐죠. 그런데 지금 뭐 대만이나 홍콩의 아주 용감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막 그냥 팍팍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맥시 버전 2 CZ75라든지 그 kimber 제품들도 물론 탄피가 나가요. 근데 그 듀얼 맥시라는 거는 그 마루신에서 나온 듀얼 맥시도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처음에 2008년도에 요즘에 쓸만한 게 2008년도, 7년도에 나온 것 뿐이지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이미 마루신에서 그 탄피 나가는 블로우백 되면서 탄피 나가고 삐비탄이 탄피에 들어가서 나가는 그 듀얼 맥시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개량하고 파워도 세지고 블로우백 강도가 세지고 한 것뿐이죠. 마루신에선 이미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탄피에다 삐비탄을 넣어서 발사되고 탄피는 제거되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어건의 가장 진화된 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메가2 뭐 X에서 다나카 스나이퍼 탄피 배출식 판다고요. 그 탄피 배출식이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리얼하고 좋긴 한데
일단 야외 나가서는 쏘기 어렵습니다. 야외 나가서 쏘게 되면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는 것처럼 탄피바지처럼 그 해놓고 쏘지 않는 이상은 10중 8구는 꼭 그 잊어버리게 되죠. 비비탄 많이 맞았어요. 맞습니다. 20년 전에 비비탄 막 극악 파워 시대 때 비비탄 많이 맞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비비탄 맞을 때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저기 면목동 용마산에서 게임 될 때 그 진짜 공기총 개조해서 비비탄 총 갖고 온 사람도 계셔가지고 스나이퍼 라이플을 쓰세요. 극악 파워 시대 때. 그래가지고 얼굴에 빵 맞았는데 퇴하고 뱉으니까 비비탄이 입으로 나온 그런 진짜 도시전설 같은 괴담이 실제 실화가 있었고요. 정말 쌀벌한 시대였죠. 아무튼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MGC 글록 18이요. 예, MGC 글록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파워 블로우백 되면서 파워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본격적인 블로우백 핸드건의 효시는 MGC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MGC 글록이라든지 MGC P7, M13 뭐 이런 것들이 MGC에서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은 MGC는 에어건은 전멸됐어요. 모델건도 사실상 거의 시중에 재고가 쌓여있는, 건샵에 재고 쌓여있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소진됐고요, MGC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대신에 MGC의 그 맥을 있는 건 아니지만, MGC의 제품들을 이렇게 뭐 강하게 참고해가지고, 이제 요즘엔 중국에서 모델건을, 마루시나 MGC 제품들을 참고해서 카피 모델건을 뭐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MGC 같은 경우는 정말 추억의 제품이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 최고의 아이템, 최고의 명문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뭐 아는 사람 거의 없죠. 지금은 그냥 어렴풋이 그냥 모델건 메이커 정도로만. CO2는 오늘 방송은 지금 11시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CO2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사실 CO2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JAC라는 메이커가 있었어요. JAC 가스라이프를 같은 경우 가스통에서 가스호스로 직결로 연결해가지고 쏘는데 그때 파워 소스가 저는 공기총용 CO2 통을 썼었어요. 그거 가지고 정말 게임도 뛰고 96년, 95년도에 전국대회, 하이텍 서계동 전국대회 때 용인에서 했던 전국대회 때도 등에 정말 12파운드짜리 가스통 매들고 정말 게임도 뛰고 했었어요. 비비탄 서바이벌 게임 하시나요? 당연히 서바이벌 게임은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서바이벌 게임은 페인트볼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게임 자체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페인트볼 게임 해가지고. 그런데 페인트볼 게임에다가 좀 더 리얼함을 더해서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겸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게 일본에서 이제 군복 입고 성능이 좋은 비비탄 에어건을 가지고 페인트볼 대신 게임을 시작해서 지금의 비비탄 에어건 서바이벌 게임이 정착이 됐죠. 관리 팁은 제가 망고 불변의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쏘지 마세요. 많이 쏘지 마시고 항상 그 작동 부위에는 연한 저점도 그리스 좀 발라주시고요. 지금도 등에 메고 쏘는 총 나와요. 그런가요? 참, 지금 다시는 메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모습이 취미가의 서바이벌 게임 매뉴얼에 보면은 제 모습이 사진이 찍혀 있어요. 뒷표지에 맨 뒷장에 보면은 빨간색 배낭에다가 이렇게 공기통 메고 이렇게 JAC M16 딱 들고 이렇게 그렇게 찍힌 사진이 있었죠. 전동건을 에어건으로 컨버전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재미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이제는 그냥 에어건을 요즘엔 GBB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좀 만족하시면 좋겠죠. 서바이벌 게임 참여하시려면은 각 지역별로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참 체크하기가 참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건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서바이벌 게임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찾아서 가입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가스통에다가 이따만한 주먹만한 레귤레이터 두 개 딱 달려있는 가스통을 등에 메고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꼈어요. 다닥, 바박, 바박. 근데 그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돌격 뛰어가가지고는 이렇게 뛰어가가지고는 확 엎드렸는데 이 배낭에 있던 그 가스통과 레귤레이터가 뒤통수를 꽝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전국대회 게임 때 하이텍. 그래가지고는 참 에피소드가 있고 뭐 지금 뭐 이거 경찰들이 봐도 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죠. 뭐 제가 불법적인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서약서 받고 그런 거는 없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서바이벌 게임 때 다치는 경우라면은 본인 책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왜냐면 안전장구를 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가 넘어가는 파워를 썼다면은 당연히 가해자 측도 이제 잘못이 있겠죠. 지금은 그래서 필드마다 아마 거의 탄속 측정기도 쓸 거예요. 그래서 탄속 정해진 자체 규정대로 탄속 측정을 해가지고 오버되는 것들은 이제 참여 못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탄속 측정에 대해서 탄속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뭐 이유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0.2g 비비탄을 0.2줄 탄속으로 치면은 뭐 그게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0.2줄이 우리나라 정규 그 합법적인 그 파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퍼나 서바이벌 게임용 총들도 0.2줄에 맞추는 게 정상이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쇠구슬 탄알은 말씀하지 마세요. 쇠구슬 탄알은 사실상 쓰게 되면은 총도 망가지고요. 그 부작용이 많이 큽니다. 그걸 쓰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뭘 쓸 수는 있겠지만 쓰는 것 자체가 그거는 한마디로 해서 집에서 쓰는 부엌칼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위협하고 다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최근에 시내버스 정거장을 망가뜨린 거는 택시기사가 새총을 갖고 쏴가지고는 깨트린 거고 더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지금 채팅에 올리신 것처럼 2, 3년 전쯤에 아마 그 쇠고수를 놓고는 그 버스에 대고 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미친 사람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에어건 매니아들이 점점 이 땅에서 자리가 점점 모자라지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웬만하면 밖에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게임 때 아니면 갖고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게임을 에어건 이제 아까 계속 그 캐시 인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막 이리저리 가면서 캐시 인증을 받는 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들여오는데 캐시 인증을 받겠다면은 그 제가 아까도 글을 잠깐 쓴 것처럼 아까도 잠깐 글을 쓴 것처럼 이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케이시 인증을 받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카로프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 근데 국내에 재고가 없어. 그러면은 직구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개인이 혹은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이나 개인이 이거를 WE에 주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세라믹탄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제 쇠구슬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죠. 그거는 언급 안 하시지 말고 그거는 불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면 공동구매 형식을 한다는 거죠. 마카로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카로프를 여러분들 한 2, 30명이 사겠다 공동구매 인원이 모여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 30자루 정도 되면은 그 2, 30자루 사고 부가세 관세 내고 운송료 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총포협회에다가 검사비 내고 검사비는 뭐 한 자루 들어오나 20자루 들어오나 똑같거든요. 물론 업체에서 검사 받는 거는 조금 몇만 원 비용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 받고 KC 인증도 샘플 두 자루나 세 자루 보내면서 인증 받고 2, 30만 원 들여서 그러면 이거 두세 자루 뭐 이게 120불이다 그러면은 뭐 160불이다 그러면 16만 원 세네 자루 정도 세 자루 두 자루 정도다 그러면 32만 원에 검사 비용 한 20만 원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뭐 들여가지고 KC 인증을 받아요. 이거 같은 거 예를 드는 겁니다. 50만 원 덩치가 더 크면 5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로프로 50만 원 들여 KC 인증 받고 그래서 한 30자루를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거 총 들인 비용 나누기 30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는 셈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마크로프 되면은 마크로프 2, 30자루 정도 되면은 아마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근데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사실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냥 뭐 몇만 원 정도. 이게 마카로프가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뭐 소비자가가 뭐 28만 원 뭐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동구매를 하면 대략적으로 뭐 한 2, 30만 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주동자가 먹고 튀는 거는 뭐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KC 인정을 받고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 패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기 많은 제품들, 핸드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5, 600불 정도 되는 GBB 라이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GBB 라이플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 1, 20자로 들여오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1, 20자로 들여와가지고는 그 비용을 그렇게 분배를 하면은 좀 더 현실적인 현실적인 구매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이게 그 KC 인증을 받고 본인이 다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컬러 파트가 안 돼 있어. 그리고 파워 브레이크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그냥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히 지켜주실 거는 철저히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명심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죠. 지키는 신용은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경찰도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뭐 상식선이 있기 때문에 칼라파트한 에어건은 이제는 뭐 그냥 현장에서 뭐 파워를 재고 이러지 않고 칼라파트한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법 준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단속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칼라 파츠만큼은 꼭 좀 지켜주세요. 어디서건 간에. 만약에 칼라 파츠 안 지키는 거는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건을 갖고 나갈 때부터는 항상 제3자의 눈에 띈다라는 걸 명심을 하세요. 캐리어에 갖고 다니건 어디에 갖고 다니건. 그러면은 그거는 항상 누구에게나 보여줘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상태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게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에서는 안 갖고 나가고요. 가급적이면은 컬러 파트, 파워브레이크 규정 준수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사실 에어건 거의 저는 그렇죠. 지금 현실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저를 포함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0.2줄로 게임 못 뛴다라는 걸 정부기관에서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니까 걔네들도 빨리 이거를 일부 경찰들은 이걸 빨리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는 빨리 이거 법 개정해라. 우리도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미 단속 지침은 내려왔고 실적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제일 만만한 게이머들 덮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정말 과도기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현재로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똘똘 뭉쳐가지고 얘기가 통할 만한 국회의원 찾아가서 계속해서 입법
발휘시키게끔 우리가 뭐 압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고 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바이벌 게임 뛰시는 분들이 불행한 게 협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업체와 어떤 고참 게이머들과 또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과 그 이런 게 잘 융합이 안 돼요. 항상 갈등이 겪게 돼가지고 사분오열되고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파워브레이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법 개정 논의가 지금 아직도 미비하다라는 게 좀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에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리뷰글 올리는 거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항상 올리실 때는 그래서 박스 인증을 하시고 KC 인증이 있다라는 거 인증을 하시고 항상 사진에는 항상 파워브레이크 달려있는 사진 하시고요. 그리고 행여라도 동영상에서 막 삐비탄 쫙쫙 뻗어나가는 모습 절대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리뷰를 쓰신다면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지금 올리신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는 수거해가고 그거는 사실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문은 열어주되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주거 공간에 경찰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수색영장이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 세븐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영장을 가지고 온 경찰한테 어쩔 수 없이 그건 수색하게끔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영장 없이 당신 저기 인터넷에 리뷰 올린 거 다 알고 왔다. 지금 갖고 나와라. 아니면 갖고 와라. 찾아보겠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땐 딱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저기 법원에 가서 수색영장 발부받아서 오세요. 그러면 협조해 드릴게요. 그래봤자 뭐 여러분들 뭐 칼라파트라든지 파워브레이크 규정 다 준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털어봤자 먼지 나올 거 없지만 그래도 여긴 제가 사는 공간이고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이거 수거해 가려면은 압수 수색영장 예, 감사합니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걸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저 중고 매물 있는 거 알고 왔다. 경찰이 사법기관에서 오시면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이 별풍선 생전 처음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신지 나중에 제가 한번 수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는 분이실 것 같은데 생전 처음 별풍선 받아봤네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있어요. 필드에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단속되는 거는 경찰이 그거는 현장 단속은 여러분들 칼라파트 없는 거라든지 탄속 규정 어긴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경찰이 그렇습니다. 그 파주 반토왕님께서 파주에 계셨다가 그 경험자이신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긴급 체포만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경찰이 왔다 다 알고 왔어요. 뭐 저기 에어건 지금 매물 내놓으신 거 갖고 나오세요. 이러면은 그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세요.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말고 압수수색 영장 갖고 왔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제 경험상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경찰한테 모니터링 된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온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탄속은 일단은 다 수거를 해서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탄속 체크를 안 하고 수거를 해서 국과수라든지 총포협회에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권리예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에 오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거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항하시라는 거고,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KC 인증 받은 제품을 중고로 사거나 파시고, 항상 칼라파트와 파워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에어건을 항상 가지고
에어건을 소지를 하고 계십시오. 이거는 대한민국 법이 규정한 대로 여러분들 정해진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측정은 그렇죠. 사실 맥주 캔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데 경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0.2줄이냐 1줄이냐는 대략적으로 파악가 되니까요. 제가 지금 총기가 보여드릴 만한 에어건이 없어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 방송 때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라이플 하나,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핸드건 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저는 원래 에어건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물론 지금 뭐 방송 끝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급하게 알고 있는 급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위법 행위. 예, 고맙습니다. 총길에서 오셨군요. 방송마다 총 하나씩 팔아도. 예, 감사합니다. 말콤님. 가장 궁금해 하셨던 KC 인증 제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KC 인증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KC 인증 제도가 없는 해외 직구매 제품을 중고로 되팔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단계,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분해 방법이나 뭐 에어건 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조만간 뒤에다가 포스터 붙여놓고 이제 좀 조만간 이제 제가 아는 건샵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샘플 제품을 저한테 좀 잠깐 하루 이틀 정도 대여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망하시는 대표적인 에어건 한두 자루씩 갖고 와가지고 매일 한 자루씩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게임용으로 막 쓰는 거는 저도 뭐 경력 그렇게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은 VFC 제품들은 게임용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튜닝을 많이 해야 된다. 시어라든지 이쪽 부분들이 좀 허술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VFC 가스 블로우백을 사신다면은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417 HK 417D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나왔다라는 평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게임에 쓰신다면은 뭐 WE라든지 뭐 저 KSC를 좀 더 강화 튜닝해서 쓰시는 게, 그러니까 강화라는 게 파워 강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어라든지 트리거 뭐 이런 거, 볼트, 노즐 이런 것들 파손되기 쉬운 부분들을 좀 강화해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단속이 그래서 이게 에어건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화두가 단속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 위법이고 어떤 부분이 위법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원론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파워 브레이크 걸려 있고 컬러 파츠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방에서 나갈 때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게임을 뛰시건 중고로 판매를 하시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시건 아니면 앞에 집 앞 한적한 공터에서 쏜다고 해도 항상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GBB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KSC, 그러니까 튜닝 안 하고 굳이 튜닝 안 하고 노말 가스로도 원활하게 작동되는 건 KSC 앰프가 가장 원활하게 작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KSC 앰프를 좀 약간 튜닝을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아니면은 뭐 WE에서 나온 M14 EBR 같은 경우도 트리거 시어 세트를 좀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쓰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요. 그거는 실제로 홍콩 애들도 그걸 갖고 게임에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되신다면은 KSC M4보다 2배, 3배 비싼 저기 바이퍼라든지 이노카츠가 되겠죠. 근데 이노카츠나 바이퍼는 참고하시는 게 일반 가스로는 뭐 작동 절대로 안 되고요. 최소한 파워가스 쓰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레드가스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환상적이고요. 저 핸드건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상 게임에 쓸 핸드건은 현재까지로도 마루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방송할 때 에어건들을 좀 갖고 나와서 이렇게 좀 쏘기도 하고 간단 기본 분해 결합도 좀 보여드리고 할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그렇게 이제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때그때마다 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장비를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한두 군데가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들 포스터를 뒤에다가 붙이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저는 돈 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장비를 보여주는 거. 이노카츠 M4에 레드가스 쓰면 반동이 얼마 정도 될까요? 경험상으로는 무지 셉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무지 세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노카츠뿐만 아니라 KSC에다가 레드가스 찔러 넣었더니 속된 말로 반동은 KSC가 더 센 걸 경험해봤습니다. 업체에서 이노카츠 제품, 바이퍼 제품, KSC 제품 세 자루를 딱 놨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레드가스, 소화기 레드가스를 딱딱딱 찔러 넣고 쐈어요. 근데 KSC 같은 경우는 그 버퍼, 3S 버퍼만 했는데 장난 아니게 KSC가 어깨치는 반동은 제일 셌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아유, 예, SLR 클럽에서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동성과 집탄성, 뭐, 그렇죠. WE 같은 경우 풀파워 전용으로도 충분히 견딥니다. 다만, 내구성은, 오래가기, 게임용으로 쓴다면 내구성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제품은 아니라는 게 제 경험상의 어,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WE 제품은 게임에 안 쓰고 집에서만 그냥 트리거 해피라고 그러죠. 집에서만 그냥 쏘고 뭐 하는 거 즐기기에는 딱 좋아요. 실탄이랑 같은 반동 느끼시려면은 저기 실총 사격장 가셔서 느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군대 안 가셨으면 군대 가시면 실총 반동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실총 사격장 가면 라이플도 있으니까 라이플 갖고 충분히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에어건으로는 반동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워나 더 이상의 반동을 즐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범법자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한 달에 사용장 50 넘게, 예, 만만치 않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면 그 정도 싫으면은 저기 태국 같은데 한번 저기 자유여행 가셔가지고 태국 사격장에서 그냥 하루 종일 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태국 사격장 가가지고 저한테는 완전 파라다이스였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9mm, 459경, 409경, 10mm 탄, 라이플은 5.56mm, 7.62mm 다 쏴보고 막 하루 종일 정말 즐거웠었어요. 환상이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엄두도 안 나는데 태국은 비교적 쌌어요. 특히나 관광객들한테 받는 비용은 좀 달랐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 가이드가 잘 협의를 해줘가지고 현지인들 내는 비용으로 이렇게 내서 많이 썼거든요. 후이님이 가장 궁금해하신 실총과 근접한 거는 뭐 비용을 많이 들이면 건샵에 문의하시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퍼나 이노카스 장비들을 좀 튜닝을 하신다면은 뭐 좀 원하시는 제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대신 파워와 그 컬러 파츠는 항상 규정 준수하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약속드렸던 게 1시간 방송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단속 규정이라든지 이 KC 인증은 무엇이고 해외 직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해외 직구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해외 직구는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파워 반동이 올라가냐고요? 아니요. 반동이 올라가는 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거는 또 별개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내, 해외, 그렇죠. 국내법 준수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 방송도 제가 예고해드리고, 글 올리고, 저 광고를 해드리고, 이제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어설프죠? 이게 방송이라기보다 여러분들과 그냥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그냥 잡담 나누는 식인데요. 근데 이제 해외 구매, 그리고 해외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의총포
총포협회에 어떻게 모의총포 그 검사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음번 방송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이빨님, 풀파워는 쓰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항상 방송에서 항상 저는 방송에서건 여기에서건 저기에서건 그 항상 법규를 준수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카츠 M4 탄창은 여러분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렇죠. 피매그가 가장 지금까지는 뭐 신뢰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저기를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어떤 탄창이건 일단 사셔가지고 분해를 살짝 하신 다음에 진공 구리스라고 점도가 고점도 구리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사각 그 링, 오링 그런 데다 진공 구리스 한번 도포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오일 가지고 그 밸브에 있는 밸브 오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윤활유를 충분히 해주시고 처음 사시면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비를 좀 해주시고 나서 쓰시는 게 탄창 가스 새는 거 없이 제대로 오래오래 쓰실 수 있도록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번 방송 때는 해외 구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만약에 저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합법적으로 총포협회에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절대로 해외 구매하신 거는 절대로 중고로 파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스건 구매 후 리뷰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구매할 능력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샵에서 저한테 이제 대여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부터는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리고 리뷰도 좀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 물론 칼라 파츠와 파워 브레이커는 다 안전하게 장착이 된 제품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몇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구매 후에 리뷰 뭐 다른 분들 좀 제 그 방송국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칼라 파츠 돼 있는 거 사진도 예쁘게 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은 그거 자료 찾아서 제가 같이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속했던 뿌이님 그 구입하시는 건 좋은데 절대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저는 경험자로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는 벗어나면 안 되고 항상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뭐 쓸만한 GBB 라이플이라든지 핸드건 한 개 정도는 갖고 와가지고 제가 또 보여드리면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항상 제 그 초롱방송국에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또 어저께 진짜 3명 왔었는데 오늘은 진짜 지금 몇 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세지를 못할 정도로 많이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활발하게 채팅 나눠주시고 의견 개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눈팅종님은 또 어저께도 오셨었고 오늘도 오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에어컨으로 돼 있나요? 에어건인데? 에어건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방송 접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시간은 원래 11시인데 지금 5분이나 이미 오버가 돼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은 종료를 하고요. 제 초롱방송국에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통해서도 다시 이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한번 보시고요. 많이들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주변 분들께 이거 좋아하시는 것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